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저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참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론 조작, 굉장히 위중한 혐의. 출소하면서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어야죠. 이재명을 책임다고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함이 가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검찰 하나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천히 물이 끓기 시작해가지고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도착을 할 텐데 전혀 다른 국면이 민주당 내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사면이 단행이 됐습니다. 어제. 뭐 일단 국민 통합을 내세웠지만 정치인들만 다 풀어준 거 아니냐. 여러 말들도 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면 대상 1,300여 명 가운데 복권 없이 남은 5달의 형 집행을 면제받은 김경수 전 지사가 가장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제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정확히는 오늘 자정입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 힘을 함께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김경수 대표님이 나왔습니다. 김경수.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입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지난 몇 년간 저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골이 더 깊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건강은 어떠십니까? 건강은 좋습니다. 질의응답은 다음 기회에 차분하게 하시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통합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윤 대통령에게 나오자마자 쓴소리까지 했고,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었다. 왜냐하면 글쎄요, 뭐 복권 없는 사면 앞으로 2027년까지 어떤 정치활동 출마가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염두에 둔 거 아닌가.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네. 아까 저 화면 마지막 부분에 나온 건데, 바로 오늘 오전에 봉하마을,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뒤에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서 참배했는데,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저 정치활동을. 우선은 뭐 노무현 대통령부터 찾아뵙는 거는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제 연초에 그 예고한 대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 찾아가겠죠. 그게 이제 그 본인의 그 정치적 기반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번에 이제 그 추록과 관련해서는 이제 김경수 그 전 지사 말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표정은 그렇게 뭐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추록 당시에 나온 가족이나 지지자들 표정을 봐도 굉장히 그 밝게 느껴지는데, 그러면은 사면에 대해서 뭐 고마우면은 그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솔직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조금만 기억을 뒤돌려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사면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정중하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 게 그 정치적인 도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실에 대해서 그 김경수 전 지사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조금만 그 수사 당시 상황으로 가면은 처음엔 드루킹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한두 번 만났다고 그랬어요. 뭐 사무실에 한번 찾아온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사해보니까 어땠죠? 여러 번 만나서 여러 번 그 소통하면서 사실상 그 댓글 조작을 주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양심의 가책을 받은지 몰라도 경남지에서 그때 출마를 하느니 마느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마치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영웅이 돼서 저 귀향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그 예. 달갑지 않고, 특히
무죄를 지금까지 그 주장하는데 정치인 아닙니까? 우리 헌법 체제 내에서 정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부인한다면 우리 헌법 체계는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좀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곧바로 봉하마을 찾았고 조만간 문 전 대통령 양산 평산마을도 가겠다. 뭐 이런저런 발빠른 행보에 국민의힘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를 향해서요. 반성도 없이 영웅행세하냐 바로 나를 세웠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저지른 범죄 행위 자체가 국민의 정당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오히려 왜곡하고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내가 뭐 잘못했느냐, 나는 뭐 역사의 법정에서는 오히려 무죄다, 이런 주장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권까지는 좀 하지 않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맞았다고 봐요. 원하지 않는다라고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까지 한 김경수 지사는 굳이 나가라고 이렇게 복권 없는 사면을 하는, 이건 사면권 남용이죠. 김경수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서서 노무현 가문에 대한 이제 모욕이죠.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한 조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아까 김경수 전 지사가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억지로 받게 된 셈이다라는 표현도 했지만 본인에 대한 그 사건 진실 여부를 떠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김 전 지사가. 네. 이게 여전히 뭐 사면이 됐지만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파렴치하죠. 염치가 없죠. 자, 첫째,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입니다. 그런데 댓글 조작 사건은요, 선거를 짓밟은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오랜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고 한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끄러워한 일도 없고 사과한 것도 없고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도 뭐 국민께 송구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반성의 기미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드루킹 사건을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드루킹 사건이 왜 수사가 됐죠? 추미애라는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바로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수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법원에서 혐의가 확정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했어요. 그런데 사면 전혀 고맙지 않다고 그래요. 이것도 참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 김경수 지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짓밟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거에 나가는 자격을 주지 않았다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선거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이키려고 하는 분을 갖다가 선거에 나가지 못하는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노무현 가문을 모욕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무슨 조선시대 삽니까? 예. 저는 이런 인식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지하에서 통곡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홍 교수님,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면을 원치 않든 원했든 뭐 그 부분은 본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출소 바로 직후에 형기를 뭐 5달 남았든 안 남았든 뭐 좀 유감 표명이나 직접적인 사과는 그게 민주당 지지자들 혹은 뭐 국민의힘 뭐 혹은 국민들에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금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김경수 전 지사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상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일단 김경수 전 지사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안이 전개가 됐습니다. 사건이 전개됐습니다. 본인은 꾸준하게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결정은 어쨌든 대법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형기를 복역을 하고 수용 생활을 함으로써 이에 대해서 대법원의 결정은 존중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본인의 일관된 입장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치적 본인은 결백하다는 주장 뭐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사면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본인의 입장이 표명이 됐습니다. 원치 않는 사면이다. 그런데 나머지 파렴치범들 수많은 우리나라 국정을 어지럽히고 국기문란에 국정농단에 그런 경제사범에 이런 수많은 정치범들을 다 섞어놓고 사실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 수십 년 받은 사람이 단지 2년 받았는데 그 상황에서 모든 걸 다 면제해주고 그 파렴치범들을 다 이렇게 사면에 넣어줍니까? 사면권의
없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획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속에서 김경수 지사가 들러리다 뭐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예. 본인은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이제 본인은 여기에 끼워 넣기 들러리로 됐다는 점에 예.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김경수 전 지사의 이 감정에 대해서는 김경수라는 이 입장에서 봐줄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우리 제도 전체의 문제 그리고 사명권의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이번에 반드시 개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의적으로 사면하고 내 편은 무조건 다 봐주고 그것도 전례가 없는 엄청난 규모의 사면입니다. 사면권은 절제되고 신중하고 국민을 존중하고 정말로 최소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풀어지는 이런 이 떨이식, 세일식의 사면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고요. 김경수 전 지사는 저는 더 겸허하게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국민의 시선을 인식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또 자의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제 임종석 전 신장을 비롯해서 출소하는 김경수 전 지사 맞이하러 여러 뭐 야권 인사들도 좀 갔는데 이승훈 변호사님.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는 제기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등판하지 않더라도 지금 위기의 민주당이라면 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위기의 민주당이란 뭔가 김경수 전 지사 역할도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민주당 당내 선거에서도 나오지 못한다는 관측도 많지만 또 그 반대 해석 얘기도 나오니까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아마 이제 당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내 선거에 출마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복권이 안 됐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뭐 국회의원 선거 등에도 나오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이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내에서의 영향력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김경수 지사가 나와서 한 말이 정권이 바뀌니까 자신의 노력들이 바로 물거품이 되더라. 그래서 국민의 화합과 통합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자신들만의 주장이 맞다기보다는 또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주장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국민의 통합은 없고 갈등만 지속되기 때문에 자신의 향후 행보는 국민 통합에 좀 더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는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와 어떤 갈등 관계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좀 단합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단합이 결국에는 국민을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러한 것들이 비록 본인은 이제 정치적으로 무죄를 주장합니다만 유죄 판결을 받았었기 때문에 또 향후 자신의 정치적인 다시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도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